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고요. 태양광 인버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 태양광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태양광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에너지가 어떠한 변천사를 겪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솔라엣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또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어떠한 환경적인 이슈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점점 증가할 거라는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기술력으로서 특정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으로 현재 또 선진국에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한 뉴스로 미국이 2027년까지 태양광 설치 규모를 3배 늘리겠다라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신규 발전량 중에서 39%를 차지하고 또 향후 5년간 전망치보다 40% 이상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태양광 산업에서 이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성장률이 2025년까지 계속 성장률을 2자릿수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률이 2자릿수면은 전년도보다 계속 2자릿수씩 늘어나야 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거고, 당장 내년에만 해도 태양광 시장이 30%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 주가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다른 기술주들은 거의 뭐 본전까지 돌아올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직도 그 주가 방어를 잘해서 그런지 이제 5배 정도, 코로나 이후로 5배 정도 아직까지도 계속 주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규모가 한 5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하고 비교를 한 건데 2%는 자동차 시장 대비 0.2% 수준의 규모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40년이 가면 그 규모가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지금 자동차 시장이 2.5조 달러 정도 되는데 1.8조 달러까지 그 규모를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장이 2025년까지 대략 1131억 달러, 저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58조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 태양광 시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태양광 에너지의 정의는 반영구적인 태양광을 그 비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꾼 에너지를 뭐 가정이든 상업이든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발전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발전 장치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태양 전지가 있고, 그 태양 전지가 여러 개 이렇게 붙어서 직병렬 구조로 해가지고 모듈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태양 전지로 구성된 모듈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상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변환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에서 가장 핵심 부품은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인버터가 그 태양광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핵심 장치인데, 제가 이제 오늘 조사한 그 솔라엣지라는 곳과 그 경쟁사가 전력 변환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까지 가는데 이제 에너지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는데,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왕자의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세대 에너지는 석탄,
이제 외연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세대는 석유, 그리고 3세대가 바로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에너지 이런 게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태양광 시스템에서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해요. 전력 변환 장치가 뭐냐면, 태양광은 보통 이제 태양광이 발전을 하게 되면 DC라고 해가지고 다이렉트 커런트, 그러니까 직류 전류로 이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직류 전류는 저희 가정이나 상업에서 쓰는 전류 형태가 아니에요.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220V는 다 교류 전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류 전류인 DC를 교류 전류인 AC로 바꿔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그 인버터를 연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센트럴 인버터, 스트링 인버터, 그리고 파워 옵티마이저, 마이크로 인버터. 그 파워 옵티마이저와 마이크로 인버터는 설치 방식은 유사한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거긴 합니다. 근데 이 파워 옵티마이저랑 마이크로 인버터가 차세대 이제 인버터 연결 방식으로서 각광을 받을 그런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센트럴 인버터랑 스트링 인버터가 주로 이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때 활용을 하는 인버터 연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인버터랑 스트링 인버터 구조가, 센트럴 인버터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이 조금 조그맣긴 한데 이게 인버터예요. 그리고 이게 태양광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이 모든 전류를 이 가운데 있는 인버터에 모아서 변환을 시키는 게 이제 센트럴 인버터 방식이고, 스트링 인버터는 지금 이 센트럴 인버터 같은 이 한 모듈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전체만 컨트롤 가능해요. 근데 이 스트링은 이 센트럴에서 한 줄씩 쪼개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마다 인버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모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전체 이 한쪽 면이 전부가 다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스트링이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줄만 발전이 효율이 떨어지고 나머지 줄은 활용을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제 계속 주력으로 활용될 이제 파워 옵티마이저랑 마이크로 인버터는, 이 스트링 인버터가 한 줄이라고 했으면 파워 옵티마이저랑 마이크로 인버터는 이 모듈 하나하나당 컨트롤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에서 스트링 인버터는 문제가 생기면 한 줄을 다 못 쓰지만, 파워 옵티마이저랑 마이크로 인버터는 한 모듈만 못 쓰고 나머지 한 줄에서도 나머지 이제 모듈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는 말했듯이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 면을 다 못 쓰기 때문에 에너지 수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워낙에 한 면 전체 용량을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변환기를 변환기 하나로 그 대용량을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발전에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스트링 인버터 같은 경우는 스트링, 이 한 줄마다 MPPT라고 하는데, 이 MPPT가 뭐냐면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해서 최대로 이제 전력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제어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MPPT 제어가 가능한 게 이제 스트링 인버터의 특징입니다. 근데 센트럴 인버터와 비교했을 때 유지 보수 비용이 조금 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인버터 수량부터 차이가 벌써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버터가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센트럴 인버터는 하나만 고치면 되지만, 스트링 인버터는 스트링마다 그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 보수 비용이 센트럴에 비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옵티마이저랑 마이크로 인버터 같은 경우는
그 개별 패널의 전력 생산 최적화 및 모니터링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개별 패널이 아까 말했듯이 스트링 인버터는 한 줄이지만 모듈 하나하나 컨트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개별 패널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 스트링이랑 센트럴 인버터랑 설치 방식은 유사한데 관리 영역이 좀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그 하나하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얘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비싼데, 그 대신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사고가 번진다거나 또는 문제점이 나중에 뒤늦게 발생했을 때 오는 손실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유지 보수 비용이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이제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그 IHS 마켓이라고 해서 이게 설문 업체, 그 엄청 유명한 설문 업체 조사 기관이라 그래요. 이 기관에서 그 PV 인버터, 이게 포토 볼테이직이 해가지고 이제 태양광 그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PV 인버터 공급 업체로 그 솔라엣지가 글로벌 태양광 1위 인버터 기업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424개 특허가 있고 425개의 특허를 등록할 예정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솔라엣지의 수익 구조는 파워 옵티마이저 수익이 42.2%, 인버터가 41.2%, 그 외 수익이 16.6%의 로 수익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장기 글로벌 태양광 현지 전망인데, 지금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에 이제 상업적으로 출하를 한 이래로 한 약 29.5 기가와트의 이제 DC 최적화 인버터 시스템을 출하했다. 그러니까 DC 인버터 시스템을 팔았다. 약 133개국의 태양광, 이게 솔라엣지 이제 태양광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장기 글로벌 태양광 설치 전망을 한번 보시면 20년에는 144기가와트고 이제 22년, 24년 해가지고 2030년까지는 약 440기가와트 정도 수준의 발전량을 보이고, 이게 이제 매년 13% 이상 성장을 한다. 이제 이 수치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두 자릿수 이상 이제 성장을 할 거라는 게 이제 예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이제 수익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점유율이라고 그러죠. 이제 전체 매출에서 45.4%가 유럽향이고요. 그리고 40%가 미국향,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국가가 14.6%.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이 가장 비율이 높은데 그 국가가 지금 선도적으로 태양광 수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해당 기업 또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수익이 그 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현재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이제 270기가와트에서 뭐 300기가 이렇게 계속 쭉쭉 성장을 하는데, 이 태양광 시장을 이제 3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태양광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약간 초기 시장 형성 단계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태양광 1차 성장기, 18년부터 25년까지는 2차 성장기.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제 정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너무 선진국에 지금 몰아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계속 설치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될 거기 때문에, 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이제 개도국, 개발도상국 쪽으로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태양광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라에너지가 수익 구조도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거기서 이제 점유율이나 이제 경쟁력으로 조금 우수하게 계속 유지를 한다면 아시아권도 당연히 이제 솔라에너지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기술적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 태양광 발전 그 시장에 맞춰서 자기네들도 수요를 가져가야 되고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좀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솔라에너지가 태양광 인버터만 하는 게 아니고 ESS랑 e모빌리티에 대해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솔라에너지의 가장 큰 목표는 스마트 그리드라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선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발전을 하고 그거를 뭐 전기 자동차에 활용을 하고, 뭐 TV나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 전기를 활용하고, 남은 전기는 ESS 저장 장치에 넣어주고, 또 이제 뭐 전기 뭐 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한 파워트레인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각화를 통해서 그 사업을 수직 계열화시켜서 원가 절감도 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솔라에너지가 에너지 시장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코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또 2019년에 모빌리티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기업이라고 하는데 SMR이라는 그 회사도 인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ESS 쪽이랑 모빌리티 쪽으로 지금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경쟁사를 알게 됐는데 엔페이즈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파워 옵티마이저랑 마이크로 인버터에서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를 하는 회사가 이제 엔페이즈 에너지고, 파워 옵티마이저가 솔라엣지가 하는 방식이에요. 인버터 연결 방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모듈 있잖아요. 태양광 모듈에 모듈 뒤에다가 조그마한 소형 인버터를 붙이는 게 마이크로 인버터예요. 그래서 인버터가 하는 역할이 전력을 변환해주는 장치잖아요. 근데 태양광 모듈에서 이제 인버터가 뒤에 후방에 설치가 되면 그 모듈 하나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바로 그냥 저희 이제 일반 가정이나 상업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바로 변환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각 모듈마다 다 쓸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워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발전을 시켜주는데 정말 최적화된, 그냥 가장 효율이 좋은 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인버터는 없어요. 인버터는 없고 그냥 전력을 최대한 잘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장치. 그래서 솔라엣지의 전략은 가장 최적화된 발전을 해서 그거를 여기 옆에 있는 이 중앙 직접된 이제 인버터에다가 가장 최적화된 전력을 공급을 하고 그거를 변환시켜서 공급하겠다는 게 솔라엣지의 전략인 거고, 이 엔페이즈라는 거는 각 모듈마다 활용성을 높여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전략인 거예요. 두 가지 전략의 차이점은 바로 변환된 걸로 에너지가 가느냐, 아니면은 가장 최적화된 발전을 해서 변환을 할 거냐, 이 차이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시장이에요. 둘 다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솔라엣지 쪽을 더 좋게 보는 건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을 해야 같은 동일 부지에 놓아도
더 많은 발전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효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용한 거 외에는 다 휘발성으로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최대한 우리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발전을 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 솔라엣지 회사 입장에서도 더 수요가 많아질 거고 왜냐면은 에너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비용도 더 최적화되니까 운영비도 더 적게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개인 주관적인 견해지만 이제 파워 옵티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